금쪽이들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들에게 드릴 팁이 있을까요? 대체로 왜 우리 이전 세대의 아버지들은 너무 근엄했죠. 너무 근엄해서 좋은 대화는 좀 아끼고 문제가 될 때 야단을 치는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이 나의 아이, 소통이 어려운데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일단 소통은 가장 기본이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뒤를 잘 따라가면서 아이가 돌멩이를 보면 야, 이 돌멩이는 동그랗게 생겼다.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야, 너는 돌멩이도 관찰을 잘하는구나. 야, 너는 나중에 과학자가 되려나 보다. 아니면 야, 그런 모습은 되게 좋은 점이야. 이렇게 한번 시간을 보내보시면 아이랑 소통하는 것이 훨씬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많이 노세요. 많이 걸어다니고 많이 뛰고. 네, 이 시대의 아버님들 화이팅입니다. 은수가 보면 조금 산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집중력, 주의력이라는 거는 조절 능력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조절 능력, 주의 집중력과 관련된 뇌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파민인데요. 이 도파민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이러한 조절 능력과 주의 집중을 담당하는 회로가 잘 연결됩니다. 어떨 때 도파민이 좀 풍부해지냐면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성취했을 때, 이럴 때 확 도파민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무엇인가에 아주 갈망, 술을 확 먹고 싶다든가 막 게임, 뭔가 막 사고 싶은데 막 쇼핑 같은 거 막 그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이러한 갈망이 있을 때 이때도 도파민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활성화가 됐을 때 인간은 이때 느꼈던 쾌락과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해서 성취를 해서 즐거움과 쾌락을 느꼈던 사람들은 계속 그 회로가 잘 발달되면서 그 행동 쪽으로 간다면, 이 갈망에 의해서 계속 막 쇼핑에 몰두된다든가 아니면 게임에 몰두되는 사람들은 그때 경험했던 즐거움과 쾌락과 흥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되고 수위를 계속 높이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도파민이 활성화될까요? 우리가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겁니다. 몸을 움직이면 도파민이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은수에게 무브 이런 대운동을 시킨 가장 큰 이유는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도파민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각성을 조절시키고 이걸 통한 주의력,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이런 운동의 시작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나가고 난 다음에 많은 부모님들이요, 이 짐볼이 어디 거냐 뭐 이렇게 문의가 많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꼭 짐볼만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대근육 활동 그리고 또 몸의 그 움직임과 자기가 위치를 잘 알 수 있는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조절 능력을 좀 가르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이가 이미 태어날 때 결정되어져 있는 생물학적 특징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세상과 어떻게 교류하고 세상의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아이마다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되게 애들이 구분이 되더라라는 건데요. 제일 첫 번째, 좀 빨리 받아들이고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기질을 easy tempera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순한 기질이라고 하는데요. 환경적인 자극이나 외부 자극, 내적 자극을 아이가 받아들일 때 좀 쉽게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순한 기질하고 반대되는 건데요. difficult temperament입니다.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굉장히 좀 민감하고 예민하고 좀 그런 면들을 갖고 있더라. 수아도 어떻게 보면 difficult temperament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빈이 같은 경우는 easy temperament라고 볼 수가 있죠. 뭐든 해주면 쓱 금방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잘 따르고, 그래서 아이들마다 좀 이렇게 좀 기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slow to warm up temperament라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의 자극들을 받아들일 때 좀 천천히 적응하더라. 기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아이의 특징을 잘 이해해서 부모가 양육 환경에서 아이가 좀 편안하고, 얘가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얘 특징이 좀 이렇구나, 이걸 좀 알고 키우면
훨씬 아이하고 잘 조화를 맞출 수가 있겠죠. 이번 금쪽인 재윤이를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애착입니다. 지금 아이를 좀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부모님들이나 이미 부모가 되신 부모님들이 왜 아이에게 태교하면서 그때부터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애착입니다. 부모와 아이 관계에서는요, 이 애착은 폭풍우가 치는 그러한 바다에 항구 같은 거죠. 폭풍우가 막 칠 때 배들이 막 이리 막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혹시 침몰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항구가 그렇게 보여, 불빛이. 그럴 때 저기 가면 내가 편안하게 내릴 수 있겠구나. 저기 가면 내가 안전할 거야. 얼마나 안심이 될까? 이러한 대상이 애착이 안정되게 형성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윤이에게는 배꼽이 아니어도 너랑 엄마는 연결돼 있어. 엄마는 널 언제나 사랑해. 그리고 안심해. 엄마는 언제나 널 사랑하고 너한테 관심이 있어. 이렇게 이제 느끼도록 한 걸음 더 앞으로 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안한 것이 트랜지셔널 오브젝트인데요. 트랜지셔널 오브젝트는 뭐냐면요, 일정한 나이가 돼서 많이 성장을 하면 진짜 대상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위로도 받고 마음을 소통하면서 안심하거든요. 근데 그 나이 전에 어린 아이들은 진짜 사람이 아닌 자기가 굉장히 오랜 동안 접했던 어떤 대상물, 그게 뭐 곰인형인 경우도 있고 이불 포대기라든가 뭐 담요라든가 또는 베개를 안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위안을 받고 편안함을 찾아가는 이제 그러한 대상물들을 트랜지셔널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중간 단계 하나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재윤이가 그런 이제 인형을 엄마 배꼽 대신에 만지면서 조금 마음을 진정하고 조금 편안함을 찾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진짜 엄마하고 대화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또 시간을 보내고 이러면서 더 애착을 안정적으로 더 다져가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재윤이가 편안해지는 거죠. 네. 금쪽이들이 영상 편지를 보내왔어요. 네. 우리 같이 금쪽이들을 만나볼까요? 네,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오은혜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저희 월대 출연했던 선우, 선우입니다. 저희 날씬에 대해서 못 알아보시는 건 아니죠? 원영쌤이 알려주신 대로 밥도 천천히 먹고 엄마 아빠랑 이야기도 많이 나누니까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살도 많이 빠졌어요. 저도 많이 노력해서 건강히 잘 지낼게요. 감사합니다. 못 알아보겠어. 이제 어린이집에 안 오고 잘 가요. 엄마 아빠 맛진 사 될게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도 사랑해요, 수아야. 희아는 요즘 응아하는 게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렇게 하면 똥이 꼭 나와요? 우와, 희아 최고다. 와, 밥 잘 먹는다, 얘들아.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안녕. 바이바이. 저 이제 엄마 뵙고 안 만져요. 배꼽 안녕했어? 되게 육아에 막막했었는데 고은영 선생님 코칭 받고 지금은 화도 덜 내고 많이 웃어주고 많이 사랑해주는 엄마로 계속 노력 중이고요. 정윤이 이제 잠도 잘 자고 모래 만지는 것도 잘하고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양시도 잘하고 기억도 잘 나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윤영 박사님 알려주신 몸부부부부 운동도 잘하고 있어요. 다음에 봐요. 안녕. 그래, 우리 다음에 만나자. 너무 대견하고요, 아이들이요. 이렇게 쑥쑥 자라네요, 아이들이. 응? 이 아이들이 우리 미래의 희망이고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들의 보물입니다. 너무너무 고맙고요. 열심히 노력해주고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줘서 그리고 저를 믿고 열심히 노력을 해줬잖아요. 너무너무 고맙고 그렇습니다. 네. 대견합니다. 행복합니다.